안녕하세요, 앱지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벌써 70만 명 넘게 가입한 이 계좌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가입하는 게 과연 좋은 건지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입을 한다면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지, 안 한다면 이보다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한 제 생각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청년 도약 계좌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겠죠. 청년 도약 계좌는 만기 5년 동안 최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서 최대 금리 6%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한마디로 5년 동안 월 70만 원씩 열심히 모은다면 정부가 지원금이랑 비과세 혜택을 주면서 5년 후에는 5천만 원 가까이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형 상품이죠. 가입 조건도 빠르게 살펴볼게요. 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나이가 만 19세에서 34세일 것. 두 번째, 가입일 기준으로 직전 과세 기간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일 것 또는 종합소득 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일 것. 그리고 세 번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네 번째,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일 것. 투자해서 수익 잘 내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뜻이네요. 그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요즘은 최저시급만 받아도 200만 원 정도는 받을 테니까 현실적으로 4,800에서 6천만 원 정도 받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요 구간인 분들이 60개월 모두 70만 원 꽉 채웠다고 생각을 해보면 최대 정부 지원금을 2만 1,000원 받을 수 있으니까 곱하기 60개월에서 126만 원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대금리까지 받아서 최대 6% 이자를 비과세로 받으면 640만 원 정도 이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매월 70만 원씩 납입했을 경우 원금이 4,200만 원 플러스 이자와 지원금 합한 금액 766만 원 해서 총 4,966만 원이 모이게 되죠. 근데 사실은 이 정도까지 못 받아요. 그 이유는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이걸 70만 원 꽉 채워서 가입하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5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길어요. 한 번이라도 5년 이상 적금을 들어본 사람이라면 체감이 되실 것 같은데요. 특히 2030은 변동이 정말 많은 시기잖아요. 결혼, 출산, 이직 같은 이런 사건들이 2030에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중도 해지할 확률도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해요.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못 받게 돼요. 물론 중도 해지하지 말라고 적금 담보대출도 해주는데요. 이 적금 담보대출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보다 비싸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지방은행을 제외하고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은행 등은 신용대출 금리는 5%대지만 적금 담보대출 금리는 6%대입니다. 해지를 막기 위해서 담보대출을 해주는 건데 이게 신용대출 이자보다 높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넣을 돈이 없을 경우에는 70만 원을 다 불입하지 않고 아예 안 넣거나 해지만 하지 말고 1만 원만 넣거나 이런 방법도 있긴 합니다. 풀로 가입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요. 고정금리가 3년, 변동금리 2년으로 생각보다 이자가 작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에요. 현재 기준금리는 3.5%로 좀 높은 수준입니다. 3년 후에 과연 이 금리보다 기준금리가 높아져 있을까요? 아니면 낮아져 있을까요? 물론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여러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좀 낮아져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변동금리 2년 동안의 이자는 더 줄어들겠죠. 제가 앞에서 4,966만 원 다 못 받는다고 한 이유가 이거예요. 더불어서 청년 도약 계좌는 1년마다 소득을 다시 점검하는데요. 소득이 높아져서 정부 지원금이 없어지면 그만큼 또 메리트가 없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이유였어요.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좀 망설이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미국 증시가 고점에서 20% 이상 폭락하는 장을 베어마켓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5년에 한 번씩 평균적으로 찾아옵니다. 이때만 투자해도 10% 이상 수익을 얻는 건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베어마켓에서는 대세 하락장으로 진입하는 거 아니냐, 하락장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시장 진입이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본능을 이겨야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때 진입하면 위험 대비 수익성은 반대로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에 스파이 주가를 보시면요.
10월에 고점 대비 22%가량이 빠져 있었고 8개월 후인 지금은 그보다 23% 상승해 있습니다. 물론 저점과 고점을 내가 딱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고점에서 한 20% 빠졌을 때 샀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때 사서 400불 때 팔았다고 하더라도 3개월 만에 14% 수익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해 1월에 이미 400달러를 돌파했었거든요.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갭 몇천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 영상에서 공유를 했듯 아파트가 소득 대비 고평가되고 있는지 저평가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지표가 PIR인데요. 이거를 09년도부터 23년도까지 평균을 구해봤을 때 지금 이 평균만큼 내려온 도시가 보입니다. 그만큼 하락한 상태예요. 투자 매력도가 높은 곳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수도권을 예시로 보더라도 16년도에 갭 5천만 원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수도권이 아니라도 이런 시기가 5년 안에 또 올 수 있는데 현금이 없다면 기회를 놓치게 되죠. 또한 월 70만 원을 역산하면 원리금 1억 5천만 원 정도 대출했을 때 내는 이자랑 같거든요. 내가 몇 년 동안 투자 공부에 매진해서 실력을 갖게 되고 돈 벌 수 있는 투자처를 확신하게 되면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할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라면 저축 가능 금액의 한 30%에서 50% 정도만 들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축 가능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30만 원 정도 청년 도약 계좌에 넣어 놓고 나머지 70만 원은 하루만 넣어도 3% 이상 이자를 주는 파킹 통장에 넣어 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도 받고 공모주 같은 거에도 활용을 할 것 같아요. 매월 공모주에만 투자를 해도 평균적으로 월 10만 원 정도 버는 거는 초보자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주 종목을 정해서 투자 공부를 깊게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의견이 정답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성향도 다르고 목표하는 수익률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무작정 비과세 이자, 정부 지원 혜택이라는 말만 듣고 청년 도약계좌에 대부분 저축하기보다는 이직을 하든 부업을 하든 소득을 높이고 투자 공부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청님 책에 오목이론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오목을 두는 것처럼 어떤 걸 결정할 때는 눈앞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품에 가입하거나 투자를 결정할 때 이 오목이론을 염두에 두시면 더욱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